이 아이, 도대체 누구 아이야? 저 반점은 우리 집안 직계 남자들에게만. 화려한 파티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한성그룹 후계자 지훈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2살 아이의 목덜미에 선명하게 드러난 붉은 나비 모양 반점. 그것은 3년 전 사라진 첫사랑과 자신 사이에 숨겨진 진실을 폭로하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제발 살려줘. 당신 아들이잖아. 절망에 빠진 여인의 울부짖음 뒤로 더 큰 음모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의 따뜻한 감정이 누군가의 하루에도 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한성그룹 본사 로비에 화려한 샹들리에가 차가운 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는 명품 구두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은 낡은 패딩 점퍼 안에서 2살 배기 아들 민준을 꽉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마에서 뜨거운 열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콜록, 콜록. 민준의 기침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렸습니다. 주변에 앉아있던 면접 대기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성이 손으로 코를 막으며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른 남성은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어딘데 아픈 아이를 데리고 와. 서연은 민준을 더 꽉 안으며 구석진 의자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서연의 목을 감쌌습니다. 엄마, 아파요. 조금만 참아, 민준아. 금방 끝낼게.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방 속에서 체온계를 꺼내 민준의 이마에 댔습니다. 38.5도. 어젯밤보다 더 올랐습니다. 진행 요원이 서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여직원이 서연의 젖은 운동화를 내려다봤습니다. 지원자분, 정말 이 복장으로 면접장에 들어가실 건가요? 진행 요원의 목소리에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됐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등을 토닥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이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면접장에는 같이 들어가야 해요. 다른 곳에 맡길 곳이 없어서요. 진행 요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의 불만 섞인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윤서연님, 마이크에서 서연의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서연은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일어났습니다. 민준을 다시 포대기로 감싸 안았습니다. 가자, 민준아.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면접실 안은 냉기가 흘러나왔습니다. 5명의 임원진이 긴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들어서자마자 민준이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으아, 엄마. 면접관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가운데에 앉은 한 임원이 안경을 벗으며 혀를 찼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면접장에 아이를 데려오다니. 중앙에 앉아있던 남자가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무심한 표정으로 만년필을 돌리던 손이 멈췄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훈의 시선이 서연과 마주쳤습니다. 3년 전 아무 말 없이 사라진 그 얼굴이었습니다. 지훈의 손에서 만년필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탁! 금속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지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려났습니다. 다른 면접관들이 지훈을 쳐다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지훈의 눈동자에 경악이 스쳐갔습니다. 점차 그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배신감이 서린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서연은 지훈의 시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민준이 다시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콜록, 콜록.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신성한 면접장에 아픈 아이를 데려오다니. 상식 밖의 행동입니다. 지훈이 책상 위에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경비실로 연결해 주세요. 지금 즉시 올라오세요. 다른 면접관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지훈 이사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면접을 중단하겠습니다. 건장한 경비원 2명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검은 제복을 입은 이들이 서연의 양옆에 섰습니다. 모셔다 드릴까요? 경비원 중 한 명이 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연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준을 꽉 안은 채 지훈의 구두 끝을 붙잡았습니다. 제발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이가 아파요. 병원비가 필요해서 염치 없이 찾아왔어요. 지훈이 서연의 비참한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3년 전 당당하고 빛나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진 현실을 확인하자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지훈이 손짓으로 경비원들을 물러서게 했습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했죠?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 서연의 품에서 힘없이 기댔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맞는 대가도 치러야죠. 굴욕도 견뎌야 하고요. 지훈이 다른 면접관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분을 제 개인 비서로 즉시 채용하겠습니다. 면접관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훈 이사님, 그건 너무 제 권한 내의 일입니다. 지훈이 서연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세요, 윤서연 씨. 오늘부터 당신은 제 수행비서입니다. 그날 오후 인사팀에서 급하게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서연 앞에 놓였습니다.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지훈이 업무 지시를 내렸습니다. 로비 바닥 청소부터 시작하세요. 지훈이 걸레와 양동이를 가리켰습니다. 지금요? 서연이 민준을 안고 있는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하죠?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일할 사람을 뽑은 거니까요. 지훈이 2층 난간으로 올라갔습니다. 팔짱을 낀 채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서연이 민준을 업은 채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걸레를 적셔 대리석 바닥에 얼룩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새로운 비서야? 아이까지 업고 청소를 하네. 비서실장이 지훈 옆에 다가왔습니다. 이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훈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 여자가 제 발로 나갈 때까지 숨 쉴 틈도 주지 마세요. 서연은 탕비실 구석 쪽방에 민준을 눕혔습니다. 환기구 소음이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낡은 담요를 아이에게 덮어줬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일하는 동안 여기서 잠깐만 있어야 해. 민준이 열에 다른 얼굴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집에 가고 싶어요. 조금만 더 참자. 엄마가 돈 벌어서 민준이 아픈 거 고쳐줄게. 서연이 가방에서 약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에 꽉 쥐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한 서연은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있던 책상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복도를 두리번거리며 걸어가던 서연이 화장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낡은 접이식 책상 하나가 좁은 복도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가 제 자리인가요? 지나가던 직원이 서연을 힐끗 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새로 오신 분이시군요. 네, 거기가 맞습니다. 직원이 씁쓸하게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화장실을 오가며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앉아서 어떻게 일을 하지? 참 안 됐네. 서연은 가방을 책상 밑에 넣고 앉았습니다. 민준을 어디에 둘지 고민이 됐습니다. 비서실장이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윤서연 씨? 네.
서연이 돌아서며 일어났습니다. 아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산에 어린이집이 있긴 하지만 규정상 임직원 자녀만 이용 가능합니다. 비서실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건 개인적으로 해결하셔야죠. 회사에서는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서연이 민준을 더 꽉 안았습니다. 아이의 열이 아직 내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조용한 곳이라도 지하 자재 창고 정도가 있겠네요. 하지만 먼지가 많으니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비서실장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곳으로 안내해 주시겠어요? 지하 자재 창고는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어두운 공간이었습니다. 상자들이 높게 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서연이 구석진 곳에 담요를 깔았습니다. 민준을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엄마가 일하는 동안 여기서 잠깐 쉬어야 해. 어두워요, 엄마. 민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뜨거운 손이었습니다. 무서우면 엄마를 불러. 금방 내려올게. 서연이 핸드폰을 꺼내 베이비캠 앱을 설치했습니다. 화면으로 민준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1층으로 올라온 서연에게 지훈이 다가왔습니다. 뒤따라 키 큰 여성이 걸어왔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하이힐을 신었습니다. 소개합니다. 제 약혼녀 김혜진 씨입니다. 혜진이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코를 찡그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 어디서 쉰내 같은 게 나지? 혜진이 손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지훈이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윤서연 씨, 혜진 씨 구두를 닦아오세요. 지훈이 혜진의 발끝을 가리켰습니다. 비싼 명품 구두였습니다. 지금요? 지금 당장요.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구두약과 천을 가져와 바닥에 앉았습니다. 혜진이 발을 내밀었습니다. 조심히 해요. 이거 한 달 월급보다 비싸거든요. 혜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구두를 닦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아, 목말라. 혜진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뜨거운 커피잔을 건드렸습니다. 어머, 미끄러졌네. 커피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갈색 액체가 서연의 무릎까지 튀었습니다. 어쩌죠? 바닥이 더러워졌네요. 혜진이 거짓으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훈이 서연을 내려다봤습니다. 빨리 치우세요. 서연이 걸레를 가져와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어가며 커피 자국을 닦았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핸드폰에서 민준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베이비캠 앱을 통해 아이의 비명이 전해졌습니다. 으아, 엄마.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흔들렸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빨리 치우라고 했잖아요. 지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이며 걸레질을 계속했습니다. 핸드폰 속에서 민준의 울음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비웠습니다. 서연이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지훈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점심을. 아이가 기다리고 있어서요. 점심시간은 없습니다. 이 서류들을 모두 파쇄해 주세요. 지훈이 산더미 같은 서류 더미를 가리켰습니다. 수백 장의 종이가 쌓여 있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오늘 안에요. 서연이 파쇄기 앞에 앉았습니다. 한 장 한 장 종이를 넣었습니다. 기계 소리가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핸드폰 화면으로 민준이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후 2시 회의실에 급한 손님이 왔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바이어였습니다. 통역사가 교통사고로 지각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어떻게 하지? 임원들이 당황했습니다.
지훈이 서연을 손짓으로 불렸습니다. 물이나 따라주세요. 서연이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정장을 입은 외국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이 계약 조건은 말이 안 됩니다. 바이어가 불어로 소리쳤습니다. 임원들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뭐라고 하시는 건지. 그때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납기 일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계십니다. 서연이 유창한 불어로 바이어에게 말했습니다. 바이어가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오, 당신이 통역사입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파리에서 5년간 공부했습니다. 서연이 자연스럽게 바이어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계약 조건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바이어의 얼굴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아, 이제 이해했습니다. 훌륭한 제안이네요. 회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임원들이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지훈이 서연을 주시했습니다. 3년 전 유능했던 디자이너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바이어가 서연을 극찬했습니다. 이런 인재가 있으시니 한성그룹의 미래가 밝겠네요. 바이어가 회의실을 나간 후 서연이 회의록을 정리했습니다. 깔끔하게 요약된 내용이었습니다. 지훈이 다가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비서 주제에 어디서 나서는 거야? 지훈이 임원들이 보는 앞에서 서류를 찢었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허공에 흩날렸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는 그저 자빌꾼일 뿐이야. 그 이상은 꿈도 꾸지 마. 지훈이 서연의 자존감을 짓밟았습니다. 서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퇴근 무렵 지훈이 서연을 다시 불렀습니다. 오늘 저녁에 회장님 댁에서 파티가 있습니다. 네. 서빙 도우미가 급하게 필요해요. 가실 거죠? 지훈의 목소리에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거절하면 해고와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요. 서연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수술비가 시급했습니다. 일당은 얼마인가요? 50만 원입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저녁 7시 서연은 민준을 포대기에 싸매고 승합차에 올랐습니다. 다른 서빙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왜 아이를 데리고 와? 좀 이상하네. 승합차가 화려한 저택을 향해 달렸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준이 품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정원 전체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우아한 선율이 밤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서연은 무거운 샴페인 트레이를 양손으로 들고 있었습니다. 턱시도와 드레스를 입은 귀빈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샴페인 드시겠습니까? 서연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중년 남성이 잔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연은 그림자처럼 파티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정원 한켠에 유모차를 숨겨뒀습니다. 정원수 뒤편이라 잘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민준이 유모차에서 힘없이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서연이 급하게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서 다가갔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39도는 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목 말라요. 민준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이 물병을 꺼내 아이에게 조금씩 먹였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엄마가 일 끝나면 병원 갈게. 그때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누구야? 서연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한성그룹의 실세, 최유라 상무였습니다. 지훈의 새어머니였습니다. 최유라가 와인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가? 최유라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3년 전 돈 봉투로 쫓아낸 서연이 다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님.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유라가 주변을 둘러보며 경호원에게 눈짓했습니다. 잠깐 저쪽으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을 인적 드문 뒷마당으로 끌고 갔습니다. 분리수거장 근처의 으슥한 곳이었습니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최유라가 서연의 뺨을 때렸습니다. 짝! 서연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뺨에 붉은 손자국이 남았습니다. 상무님, 저는 그저 일하러. 일이라고? 웃기지 마. 당장 여기서 사라져. 쥐도 새도 모르게. 최유라의 목소리가 섬뜩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서연을 둘러쌌습니다. 만약 지훈이한테 접근하면 너와 그 아이 모두 무사하지 못할 거야. 그때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 뒷마당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훈이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최유라가 표정을 싹 바꿨습니다. 지훈아, 큰일 날 뻔했어. 최유라가 서연을 가리켰습니다. 이 여자가 손님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훔치려고 했어. 지훈이 서연을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쳐다봤습니다. 정말이야? 어머님,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순간 정원 구석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쿵! 유모차가 넘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이어서 아이의 자지러지는 비명이 들렸습니다. 으아! 서연이 사색이 되어 달려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민준이 온몸을 비틀고 있었습니다. 입에 하얀 거품을 물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서연이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민준의 몸이 심하게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호흡이 가빠지며 손가락이 뒤틀렸습니다. 지훈이 뒤따라 달려왔습니다. 민준의 증세를 본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호흡 곤란과 뒤틀린 손가락 모양. 자신과 선대 회장만이 알았던 희귀 유전병의 전형적인 발작 증세였습니다. 민준의 셔츠가 말려 올라갔습니다. 목덜미 뒤쪽에 선명한 반점이 드러났습니다. 붉은 나비 모양의 반점이었습니다. 지훈이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비틀거렸습니다. 서연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세웠습니다. 이 아이, 도대체 누구 아이야? 지훈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저 반점은 우리 집안 직계 남자들에게만. 파티장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집중됐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최유라가 아이의 병과 반점을 확인했습니다. 민준이 지훈의 친자임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비서에게 은밀히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119에 신고했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구급요원들이 달려왔습니다. 민준에게 산소호흡기를 채웠습니다. 작은 얼굴에 플라스틱 마스크가 씌워졌습니다. 의식은 있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구급요원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지훈의 바지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살려줘. 당신 아들이잖아. 그 한마디에 지훈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멍하니 서 있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구급차로 뛰어갔습니다. 나도 같이 간다. 지훈이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박사님, 지금 즉시 병원으로 나와주세요. 응급환자입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서연이 민준의 작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민준아. 엄마가 여기 있어. 지훈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의 진실이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가 먼저였습니다. 남겨진 파티장에서 최유라가 와인잔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짝!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경호원들이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상무님, 괜찮으십니까? 최유라가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것들을 절대 살려두면 안 돼. 차가운 밤바람이 정원을 휩쓸었습니다. 화려했던 파티는 순식간에 어수선해졌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민준의 상태가 조금씩 안정됐습니다. 산소 호흡기 덕분에 호흡이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병원까지 얼마나 걸려요? 서연이 구급요원에게 물었습니다. 5분 정도 더 가야 합니다. 지훈이 민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코 모양, 입술선, 심지어 귓불까지 닮아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민준을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수술실 불빛이 켜졌습니다. 서연과 지훈이 복도에 남겨졌습니다. 길고 긴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2시 병원 복도는 적막했습니다. 수술실 앞 형광등이 차가운 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초조하게 복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구두 소리가 바닥에 메아리 쳤습니다. 서연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로 수술실 문만 바라봤습니다. 두 손을 꽉 쥐고 떨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서연 앞에 섰습니다. 그림자가 서연을 덮었습니다. 3년 전 일을 말해. 지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습니다. 지금이 그런 얘기할 때야?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하겠어? 내 아들이 맞다면 나도 알 권리가 있어. 서연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가방 깊숙한 곳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3년 동안 간직해온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이걸 들어봐. 서연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복도에 최유라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훈이 앞길을 막지 마. 그 아이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신당할 순 없어. 녹음기 속에서 3년 전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돈은 넉넉히 줄 테니까 조용히 사라져. 안 그러면 그 아이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지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녹음이 계속됐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어디 가서 살겠다고? 현실을 봐. 지훈이는 재벌 2세야. 너 같은 여자와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어. 서연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아이 아버지한테 말하고 싶어요. 지훈이가 알면 분명. 그래. 그럼 지훈이한테 가서 말해봐. 네가 돈 때문에 접근했다고. 처음부터 목적이 있었다고. 최유라의 음성이 더욱 독했습니다. 증거도 다 있어. 네가 지훈이 신용카드로 명품을 산 영수증, 지훈이 통장에서 돈을 뺀 기록까지. 지훈이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쾅! 손등에서 피가 났습니다. 모든 것이 조작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피해자인 서연을 가해자로 오해하고 괴롭혔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지훈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죄책감에 몸부림쳤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의 대학 동기인 김 박사가 나왔습니다. 초록색 수술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지훈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천만다행이야. 고비는 넘겼어. 김 박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도 나왔는데 혈액형과 DNA 모두 너와 99.9% 일치해. 확실히 내 아들이야. 서연이 주저앉았습니다. 안도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죠?
응급처치가 빨라서 다행이었어.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어. 김 박사가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해. 우리 집안 유전병이니까 넌 잘 알잖아. 지훈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서연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해. 3년 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서연도 지훈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3년 동안 쌓인 서러움이 터져 나왔습니다. 힘들었어. 정말 힘들었어. 지훈이 즉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장님, 한지훈입니다. 지금 응급실에 있는 환자를 BVIP 특실로 옮겨주세요. 김 박사가 놀란 표정으로 지훈을 봤습니다. BVIP? 그 정도까지는. 보안도 철저히 해주세요. 사설 경호팀을 배치하겠습니다.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유라의 접근을 원천 봉쇄할 작정이었습니다. 30분 후 민주는 최고급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넓은 침실과 거실, 간병인 전용 공간까지 갖춘 특실이었습니다. 24시간 간병 서비스와 전담 의료진이 배치됐습니다. 서연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내 아들이고 네가 민준이 엄마잖아. 지훈이 민준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아이의 얼굴이 평화로웠습니다. 언제 깨어날까? 내일 아침쯤이면 의식을 회복할 거야. 김 박사가 그랬어. 서연이 민준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민준이 눈을 떴습니다. 작은 눈동자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산소 마스크 때문에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이 낯선 지훈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의사가 와서 산소 마스크를 제거했습니다.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지훈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생애 처음 느껴보는 부성이었습니다. 벅찬 감정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 민준아. 아빠야. 지훈이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민준의 뺨에 비볐습니다. 민준이 웃었습니다. 천사 같은 미소였습니다. 아빠, 배고파요. 서연이 죽을 떠와서 민준에게 먹였습니다. 지훈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3년 동안 혼자 감당해온 서연의 고생이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 지훈이 믿을 수 있는 최측근 비서를 불렀습니다. 이성민 비서실장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지훈을 보좌해온 충직한 부하였습니다. 성민이 형, 은밀하게 조사해야 할 게 있어. 지훈이 이성민을 병실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복도 끝 조용한 곳에서 대화했습니다. 최유라 상무의 비자금 조성 정황을 찾아봐. 분명 회사 자금을 빼돌린 기록이 있을 거야. 상무님 말씀이십니까?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만 확실히 잡으면 돼. 조용히 해. 이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정도 시간이 필요할까요? 일주일만. 그 안에 모든 증거를 모아줘. 한편 병원 청소부로 위장한 최유라의 스파이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몰래 녹음기를 켜고 지훈과 이성민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지훈 이사가 상무님을 조사한다고 합니다. 스파이가 최유라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했습니다. 최유라가 전화를 받으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래, 감히 나를 조사한다고? 최유라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새로운 음모였습니다. 서연이 과거 공모전에 냈던 디자인 포트폴리오 원본을 구해와 경쟁사에 넘길 거야.
어떤 명목으로 하시겠습니까? 산업 스파이 혐의로 만들어줘. 그럼 지훈이도 어쩔 수 없을 거야. 병실에서는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태블릿으로 민준을 위한 옷을 스케치했습니다. 귀여운 곰돌이 무늬가 그려진 티셔츠였습니다. 민준아, 이거 어때? 민준이 박수를 쳤습니다. 예뻐요. 입고 싶어요. 지훈이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평화였습니다. 곧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병실을 물들였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민준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일어나 휠체어에 앉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훈이 병원 옥상 정원을 직접 장식했습니다. 화려한 풍선들과 장난감 자동차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와, 풍선이 이렇게 많아. 민준이 두 손을 번쩍 들며 소리쳤습니다.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애썼습니다. 천천히 해, 민준아. 서연이 아이를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세 사람을 비쳤습니다. 지훈이 커다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리본으로 예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한테 선물이 있어. 민준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상자를 열었습니다. 빨간색 운동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작고 예쁜 아이 신발이었습니다. 신발이에요. 아빠가 사준 거예요? 그래, 민준이가 걸을 수 있게 되면 신으라고. 지훈이 무릎을 꿇고 민준에게 신발을 신겨줬습니다. 조금 큰 듯 했지만 민준이 좋아했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첫걸음을 뗐습니다. 아장아장 걸어가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서연이 핸드폰으로 그 모습을 찍었습니다. 지훈도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하는 첫 번째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같이 놀아요. 민준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지훈과 서연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점심시간 지훈이 서연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두꺼운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서연이 첫 장을 넘겨봤습니다. 한성 패션 수석 디자이너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재능을 이대로 썩히고 싶지 않아. 지훈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새로운 패션 브랜드를 만들 거야. 당신이 총괄 디자이너로 맡아줬으면 해. 서연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계약서를 다시 봤습니다. 연봉란에 적힌 숫자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금액이 맞아? 당신 실력이면 적은 거야. 파리에서 인정받은 디자이너잖아. 서연이 망설였습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3년 동안 손을 놓았는데. 할 수 있어. 어제 민준이 옷 스케치한 거 봤잖아. 감각이 살아있더라. 지훈이 확신에 찬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한번 해볼게. 서연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지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준이 벤치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지훈과 서연이 조용히 앉아 미래를 그려봤습니다. 민준이가 더 크면 뭘 하고 싶어 할까? 서연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글쎄,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어제 크레용으로 계속 뭔가 그리더라. 너를 닮은 것 같아. 예술적 감각이 있는 것 같은데. 지훈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서연아. 응? 모든 일이 정리되면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자. 지훈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심플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훈아, 3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 지훈이 서연의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햇빛에 다이아몬드가 반짝였습니다.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병실에서 밤을 새워 작업했습니다. 새로운 브랜드 런칭을 위한 디자인 시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태블릿에 세련된 드레스 스케치가 완성됐습니다. 어때? 괜찮아? 서연이 지훈에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모던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완벽해. 이거라면 분명 성공할 거야. 지훈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지훈이 임원회의에서 서연의 디자인을 공개했습니다. 서연의 이름은 가리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신규 브랜드의 첫 번째 컬렉션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서연의 디자인이 나타났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임원들이 모두 감탄했습니다. 트렌디하면서도 독창적이네요. 시장성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누가 디자인한 건가요? 임원들이 만장일치로 찬사를 보냈습니다. 디자이너는 아직 비밀입니다. 곧 공개하겠습니다. 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의 디자인이 차기 메인 프로젝트로 확정됐습니다. 지훈이 대대적인 홍보 마케팅을 준비했습니다. 패션계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언제쯤 서연이와 민준이를 세상에 공개할 거야? 김 박사가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다음 달 패션쇼 때가 좋을 것 같아. 그때 정식으로 발표하자. 지훈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한성그룹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성그룹 후계자 신원 미상의 디자이너와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이라는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최유라가 뉴스를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조작된 서류를 꺼냈습니다. 기밀 유출 관련 가짜 증거들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최유라가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최유라는 곧바로 한성그룹 회장실을 찾았습니다. 지훈의 아버지인 한철수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유라가 서류를 회장 앞에 놓았습니다. 서연이라는 여자가 경쟁사로부터 뒷돈을 받았습니다. 지훈이를 이용해 우리 회사 기밀을 빼돌리고 있어요. 한철수 회장이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조작된 통장 거래 내역과 경쟁사 관계자와의 만남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확실한 증거입니다. 지훈이가 완전히 속고 있어요. 최유라가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회장이 격분했습니다.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당장 조치를 취해 정권을 맡겨주시면 깔끔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최유라가 회장으로부터 특별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병실에서는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지훈과 함께 레고 블록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어디에 맞춰요? 여기에 맞춰봐. 지훈이 아이의 손을 잡고 도와줬습니다. 서연이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내일 퇴원 가능하대. 김 박사가 들어와서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이야? 집에 갈 수 있어? 민준이 신나게 소리쳤습니다. 그래, 이제 집에서 지낼 수 있어. 지훈이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때 병실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걸어오는 소리였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한성그룹 감사팀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수사 영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감사팀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앞장선 남자가 서류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특별 지시입니다. 감사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직원들이 병실을 둘러쌌습니다. 무슨 일이죠? 지훈이 민준을 품에 안고 일어섰습니다. 서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지훈 뒤로 숨었습니다. 윤서연 씨, 산업 스파이 혐의로 긴급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팀장이 영장을 서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서연이 서류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산업 스파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증거가 있습니다. 경쟁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기밀을 유출한 정황이 발견됐어요. 감사팀 직원들이 서연의 개인 물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방, 옷장, 심지어 민준의 장난감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잠깐, 영장도 없이 무슨 짓이야?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회장님의 직접 명령입니다.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팀장이 지훈을 제지했습니다. 한 직원이 서연의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경쟁사 명함과 현금 다발이었습니다. 미리 심어둔 조작된 증거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감사팀장이 증거품을 높이 들었습니다. 서연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저건 제 거 아니에요. 누군가 넣어둔 거예요. 변명은 경찰서에서 하세요. 감사팀장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산업 스파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서연이 민준을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가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으아, 엄마. 민준아, 괜찮아. 엄마가 곧 돌아올게. 서연이 아이를 달랬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사팀 직원이 서연을 침대에서 끌어내렸습니다. 민준이 서연의 옷자락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엄마 가지 마요. 엄마. 다른 직원이 아이를 거칠게 떼어냈습니다. 민준을 침대 위로 밀쳐버렸습니다. 안 돼. 지훈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실 직속 경호원들이 나타나 지훈을 막았습니다. 이사님, 물러서십시오. 건장한 경호원들이 지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회장님의 엄명이니 방해하지 마세요. 지훈이 무력으로 제압당했습니다. 발버둥 쳤지만 경호원들의 힘이 셌습니다. 지훈아, 민준이를 부탁해. 서연이 끌려나가며 절규했습니다. 수갑이 차가운 쇠소리를 냈습니다. 민준이 겁에 질려 울부짖었습니다. 작은 몸이 덜덜 떨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지훈이 민준을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급격히 올랐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발열이었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아빠가 엄마 데려올게. 하지만 지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감사팀이 서연을 경찰차에 태웠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병원을 떠났습니다. 동시에 최유라가 언론에 보도자료를 뿌렸습니다. 재벌 2세를 유혹해 기밀을 빼돌린 꽃뱀 체포라는 자극적인 제목이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은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서연이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가 조작된 증거들을 나열했습니다. 이 통장 거래 내역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컴퓨터 화면에 가짜 송금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서연의 이름으로 거액의 돈이 입금된 것처럼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돈 받은 적 없어요. 누군가 조작한 거예요. 증거는 명확합니다. 경쟁사 관계자와 만난 사진도 있고요. 형사가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포토샵으로 합성된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형사들은 이미 최유라 측의 입김을 받았습니다. 빨리 자백하는 게 좋을 거예요. 한편 병원에서 지훈은 백방으로 뛰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고의 변호사를 구해줘. 돈은 상관없어. 하지만 곧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유라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훈의 경영권을 일시 박탈하겠다는 안건이었습니다. 이사님, 큰일입니다. 이성민 비서실장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상무님이 이사회에서 이사님을 해임하려고 합니다. 지훈의 발이 묶였습니다. 경영권이 없으면 서연을 도울 수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더 나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유라가 아동보호기관에 허위 제보를 했습니다. 피의자가 아이를 방치하고 학대했다는 거짓 신고였습니다. 긴급 분리 조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보호기관 직원들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지훈의 사설 경호원들과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를 보호해야 합니다.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안전합니다. 경호원들이 민준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하겠습니다. 결국 민준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 가기 싫어요. 민준이 지훈에게 매달렸습니다. 작은 손이 지훈의 옷을 꽉 잡았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곧 데리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 지훈이 아이를 달랬지만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민준이 낯선 시설로 옮겨졌습니다. 차가운 철제 침대가 있는 방이었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찾으며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엄마, 엄마. 민준이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다시 호흡 곤란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시설 직원이 급하게 병원에 연락했습니다. 응급 상황입니다. 아이 상태가 위험해요. 지훈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서연은 경찰서에, 민준은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자신은 경영권을 잃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은 마지막 수단으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빗속에서 회장 관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한철수 회장이 우산을 쓰고 나왔습니다. 아들의 비참한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여자와 아이를 포기해라. 아버지, 민준이는 제 아들이에요. 아버지 손자라고요. 증명할 수 있어? DNA 검사 결과가 있어요. 지훈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회장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래도 안 돼. 회사가 더 중요해. 아버지, 여자와 아이를 끊어내지 않으면 너도 내 아들이 아니다. 회장이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지훈이 빗속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유치장 면회실을 찾았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아.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퀭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어때? 아동보호시설에. 상태가 안 좋아.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평생 여기 있어도 좋아. 제발 민준이만 살려줘. 서연이 유리벽에 손을 댔습니다. 지훈도 같은 자리에 손을 댔습니다. 유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봤습니다. 24시간 안에 모든 걸 뒤집을게. 지훈이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너와 민준이를 반드시 데리러 올게. 지훈의 눈에 불같은 의지가 타올랐습니다. 더 이상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최유라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어둠의 경로를 통해 최유라의 약점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훈이 경찰서를 나온 것은 밤 11시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더 이상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훈이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강민수야, 나야. 전화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강민수는 사설탐정이었습니다. 대학 동기였지만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 지금 만날 수 있어? 물론이지. 어디서 만날까? 홍대 뒷골목, 늘 가던 술집. 1시간 후 두 사람이 작은 술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서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최유라의 약점을 찾아야 해. 지훈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강민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위험한 일이야. 재벌가 권력층을 건드리는 거니까 위험해도 해야 해. 내 아들과 여자가 걸린 일이야. 지훈의 눈에 절망적인 의지가 타올랐습니다. 알겠어. 최유라의 비서 김철민부터 추적해보자. 강민수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김철민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매주 금요일마다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 들른다. 화면에 김철민의 동선이 나타났습니다. 뭘 하러 가는 거야? 아마 비자금 관리 업무일 거야. 최유라의 더러운 돈을 숨기는 일. 지훈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일이 금요일이야. 기회는 한 번뿐이야. 다음 날 저녁 지훈과 강민수가 오피스텔 주변에서 대기했습니다. 검은색 세단 안에서 김철민을 지켜봤습니다. 오후 7시 김철민이 나타났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기야. 1507호. 강민수가 쌍안경으로 확인했습니다. 지훈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소수 정예 직원 셋이 따라왔습니다. 모두 지훈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부하들이었습니다. CCTV는 이미 해킹했어. 30분간 루프 영상으로 돌릴게. 강민수가 노트북을 조작했습니다. 지훈 일행이 오피스텔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1507호 앞에서 멈췄습니다. 지훈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김철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택배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김철민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택배라니. 지훈이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뒤따라 들어와 문을 막았습니다. 한지훈? 김철민이 당황했습니다.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김 비서님, 오랜만이네요. 지훈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김철민이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이미 막고 있었습니다. 도망갈 생각 말고 얌전히 앉아요. 지훈이 김철민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방 안에는 컴퓨터와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비자금 관리 사무실이 분명했습니다. 뭘 원하시는 건가요? 김철민이 떨며 물었습니다. 최유라 상무의 비자금 증거요. 모든 걸 다 내놓으세요. 그런 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지훈이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최유라가 김철민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무님이 날 버리려고 한다고? 김철민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당신을 희생양으로 만들 계획이에요. 모든 횡령죄를 당신한테 뒤집어 씌우고 자기는 깨끗하게 빠지려고요. 지훈이 거짓말로 김철민을 흔들었습니다. 그럴 리가. 저를 그렇게 버리실 분이 아닌데. 증거도 있어요. 상무님이 당신 위조 여권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김철민이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10년 넘게 충성했는데 이렇게 버려진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김철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고 싶으면 진실을 말하세요. 최유라 상무의 비자금 위치와 조작된 증거들을 모두 털어놓으세요. 김철민이 고민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상무님의 개인 별장. 거기에 비밀 금고가 있어요. 어디에? 서재 책장 뒤에 숨겨진 금고요. 비밀번호는 상무님 생일입니다. 김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중장부, 그리고 윤서연 씨를 모함하기 위해 조작한 원본 파일들이 담긴 USB가 있어요. 지훈이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른 건 없나요? 정관계 로비 리스트도 있어요. 상무님이 정치인들에게 뒷돈 준 기록들. 지훈이 핸드폰으로 김철민의 증언을 영상으로 녹화했습니다.
이 영상을 공개하지 않으려면 조용히 있어요. 외국으로 나가서 몸살이세요. 김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 일행이 오피스텔을 나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습니다. 이제 별장으로 가야 해. 지훈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최유라의 별장은 경기도 가평에 있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퍼가 빗물을 닦아내며 돌아갔습니다. 어두운 산길을 달렸습니다. 밤 12시 별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2층 양옥 건물이었습니다. 주변에 경비원이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보안은 어떻게 해? 강민수가 해킹으로 무력화시킬 거야. 강민수가 노트북으로 보안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CCTV는 무력화됐어. 경비원들 동선도 파악했고, 지훈이 검은 옷을 입고 별장 담을 넘었습니다. 비에 젖은 담벼락이 미끄러웠습니다. 정원을 가로질러 별장 뒤편으로 갔습니다. 창문 하나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별장 안은 조용했습니다.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췄습니다. 서재를 찾아야 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랐습니다. 나무 계단이 삐걱거렸습니다. 복도 끝에 서재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장이 벽 한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김철민이 말한 대로 책장 뒤를 찾았습니다. 책들을 옮기자 숨겨진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최유라의 생일 325.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장부와 USB 그리고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횡령 내역이 빼곡히 적힌 장부였습니다. 지훈이 모든 증거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찰을 돌던 경비원이 뭔가 이상함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누구야? 경비원이 소리쳤습니다. 지훈이 서재 창문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경비원이 2층으로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2층 높이에서 뛰어내려야 했습니다. 쿵! 지면에 착지하며 발목을 삐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더 중요했습니다. 경비원이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거기 누구야? 지훈이 절뚝거리며 담장으로 달렸습니다. 담을 넘어 차로 뛰어갔습니다. 빨리 출발해. 차가 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경비원들이 뒤늦게 쫓아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성공했어. 지훈이 가방을 열어 증거들을 확인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들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최유라. 지훈의 눈에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뒤바뀔 것이었습니다. 새벽 5시 지훈은 경찰청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지능범죄수사대장에게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체포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수사대장이 증거들을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반격의 시간이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한성그룹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최유라가 소집한 긴급 이사회였습니다. 서연에 대한 해고와 법적 처벌, 그리고 지훈의 해임안을 의결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최유라가 의사봉을 들고 상석에 앉았습니다. 승자의 미소가 입가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사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안건은 명확합니다. 최유라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산업 스파이 윤서연의 즉시 해고와 한지훈 이사의 경영권 박탈입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넘기며 수군거렸습니다. 최유라의 눈치를 보며 찬성표를 던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유라가 의사봉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흑투성이가 된 지훈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회의 중인데. 최유라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아무 말 없이 대형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당장 나가. 최유라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스크린에 최유라가 김철민에게 증거 조작을 지시하는 CCTV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선명한 음성과 함께 그녀의 범죄 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윤서연을 완전히 매장시켜 경쟁사와 연결된 것처럼 만들어 영상 속 최유라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사들이 경악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이건 뭡니까? 한 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훈이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수십억 원의 비자금 조성 내역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관계 로비 리스트까지 모두 공개됐습니다. 이건 다 조작이야. 최유라가 발악하며 스크린을 가리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사대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최유라 씨, 횡령과 무고, 증거 조작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차가운 소리를 내며 최유라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최유라가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그녀를 끌어냈습니다. 지훈아, 너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복도로 끌려나가면서도 최유라는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사들이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훈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님들께 사과드립니다. 제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회사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한철수 회장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다 파악한 뒤였습니다. 지훈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을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지훈이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서연의 무죄를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30분 후 유치장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나왔습니다. 며칠 만에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아. 지훈이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정말 끝난 거야? 서연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이제 다 끝났어. 지훈이 서연을 다독였습니다. 두 사람이 쉴 틈 없이 아동보호시설로 달렸습니다. 민준이 위험하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시설 구석방에서 민준을 발견했습니다. 아이가 웅크려 있었습니다. 열이 심하게 나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서연이 달려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엄마가 진짜야? 민준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 동안 엄마를 찾으며 울었던 흔적이 뚜렷했습니다. 응, 엄마야. 이제 다 괜찮아. 서연이 아이를 꽉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일 만에 만나는 재회였지만 생이별 같았습니다. 아빠. 민준이 지훈을 보고 팔을 벌렸습니다. 지훈이 두 사람을 모두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차가운 시설 복도에서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쳤습니다. 길고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며칠 후 한철수 회장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민준의 상태를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로봇 장난감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연 양. 회장이 어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네. 의심해서.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이 아이가 정말 내 손자구나. 회장이 민준을 바라보며 뿌듯해했습니다. 민준이 로봇 장난감을 보고 신나게 소리쳤습니다.
우와, 로봇이다. 할아버지가 사준 거야. 회장이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까칠했던 회장의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지훈이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룹 경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뭐라고?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기고 저는 서연의 브랜드 지원과 민준이 육아에 전념하겠습니다. 회장이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게 네가 원하는 일이야? 네, 가족이 더 소중합니다. 지훈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1년 후 드디어 서연의 첫 번째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대형 전시장이었습니다. 패션계 유명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백스테이지에서 서연이 마지막으로 모델들의 의상을 점검했습니다.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을까? 서연이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완벽해. 당신은 천재니까. 지훈이 서연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쇼가 시작됐습니다. 런웨이에 서연의 디자인이 하나씩 등장했습니다. 우아하면서도 세련된 드레스들이 무대를 수놓았습니다. 관객들이 환호했습니다. VIP석에 앉은 지훈이 벅찬 표정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피날레 무대였습니다. 서연이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때 멋진 턱시도를 입은 민준이 꽃다발을 들고 무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4살이 된 민준은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엄마, 민준이 서연에게 꽃다발을 전했습니다. 서연이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지훈도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3사람이 함께 인사를 했습니다. 수많은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윤서연 디자이너의 성공적인 복귀, 한성그룹 후계자의 행복한 가족,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쇼가 끝난 뒤 3사람은 고급 레스토랑 대신 작은 분식집을 찾았습니다. 서연이 과거에 좋아했던 허름한 곳이었습니다. 떡볶이 주세요. 민준이 신나게 소리쳤습니다. 맵지 않게 해주세요. 서연이 아주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지훈이 떡볶이를 젓가락으로 집어 민준에게 주었습니다. 아빠 맛있어요. 민준이 입가에 빨간 소스를 묻히며 웃었습니다. 지훈이 서연의 입가에 묻은 것을 닦아줬습니다.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서연이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그들은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노을이 강물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3년 전 헤어졌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민준이 유모차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고마워. 서연이 지훈에게 고백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나야말로 고마워. 내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지훈이 서연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이제 평생 놓지 않을게. 약속해. 붉게 물든 하늘 아래 3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유모차를 밀며 나란히 걷는 2사람의 뒷모습이 평화롭게 멀어졌습니다. 가장 추운 겨울을 지나온 사랑이 가장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시련과 오해, 이별과 재회를 거쳐 더욱 단단해진 사랑이었습니다. 3사람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가장 추운 겨울을 지나온 사랑이 가장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서연과 지훈, 그리고 민준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련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뭉친 사람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줍니다. 최유라의 음모와 권력의 횡포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지훈의 의지, 혼자서도 아이를 지켜낸 서연의 모성애, 그리고 2사람을 이어준 민준의 존재까지 모든 것이 운명처럼 맞아떨어졌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서연 가족처럼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따뜻한 기적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해 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편하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시면 큰 격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